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활동하기 하겠습니다. 이해활동과 목표활동으로서 1번부터 4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이해활동 하겠습니다. 이해활동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어를 제대로 독해했나 확인해보는 활동입니다. 1번,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최근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한다는 건 교육의 위기사항이죠. 자, 그런 이유,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은 그래요. 5문단에서 11문단에 있었죠. 답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이나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된 학부모, 대학, 정부 등에 의해서 인문학과 예술교육을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문단 보시면 그쵸?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야? 영혼에 대해서 망각한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도 넓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글쓴이가 모델로 삼는 교육기관이 어디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이거는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봤죠. 예, 그 해결책이 몇 문단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12문단부터 18문단까지 있었죠. 예, 그 해결책은 그쵸. 인문학, 그리고 교양교육, 예술교육, 철학교육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교육기관 언제냐? 네, 미국의 가톨릭 대학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적어도 2학기에 걸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걸 요구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3번. 문제 잘못 나왔네요. 지금 다시 문제 읽을게요. 인문학 교육과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 이거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인문학적 측면과 민주주의적 측면에 대해서 가치 명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통점이 그치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 볼게요. 인문학 교육은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게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조속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둘 다 인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잘못 인쇄됐으니까 여러분 거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이해활동 2번 갈게요. 다음 구성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이 처음, 그리고 중간, 끝으로 문단을 나눴어요. 근데 처음이 1에서 4문단인데 여기서는 그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다. 중간은 5에서 어디까지? 예, 원래 18문단까지인데 여기서는 원인과 해결 방안이 되어 있고 마지막 끝은 19에서 20문단인데 이것도 해결 방안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처음 문제 상황부터 가볼게요. 문제사항은 그래요.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교육적 위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적 위기는 그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학부모, 대학, 정치 이반자들이 그래 경제적 이윤, 성공의 우선가치를 두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윤 창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과학, 기술들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문학, 예술교육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원인 분석에서 5에서 7문단은 구체적인 뭐가 제시되고 있었죠? 맞아요. 사례가 제시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쵸. 12에서 20문단 끝까지 보는 것 같네요. 건전한 민주주의 존속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 소크라테스식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면 세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그래, 인문학 교육, 철학 교육으로 이렇게 사고하게 해서 세계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받자라는 거 하고 있죠. 네. 요 이번 문제는 내용 전체적인 정리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 이해활동 3번. 이 글에 드러난 논점을 파악해보자. 자, 선생님이 논점 뭐라고 그랬죠? 59페이지에 있어요. 그치. 특정한, 선생님 그래도 써놓을게.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주장하는 바가 논점이에요. 그래서 소제목. 교육과 민주주의 위기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식 사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세계 시민과 인문학 교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다. 예,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이건 특별하게 뭐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아,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활동 4번. 자, 요거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무슨 독해하고 있어? 맞아. 비판적 독해, 비판적 이해를 하죠. 거기에는 나름 평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으로 크게 3개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자료랑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그게 정말 믿을 만해야 되는 거. 무슨 성? 신뢰성.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잘 이끌어내야 되는 거. 무슨 성? 타당성. 그리고 무언가 편협하지 말아야 되고 균형을 잡혀야 돼. 이게 무슨 성? 공정성. 네.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그 페이지 아래 보면 옆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거 꼭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 이 평가 기준을 갖고 우리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거 몇 문단이었지? 그치 얘들아? 2문단이었어. 2문단. 이거는 보면 우리 교육과정상 변화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미래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랑 출처가 명시되었니? 자료랑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지. 그래서 신뢰성이 어떻다? 그치, 낮다 라고 평가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는 게 무슨 성? 신뢰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2번은 맞아요. 16문단에 있었어요. 자, 이 문단은요. 우리 글로벌 경제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상호 의존성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외면하는 거는 무책임한 일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시민교육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잘 흘러가요. 흘러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 논리는 합리적이죠. 그럼 이렇게만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어때? 괜찮네. 그런데요. 여기 그 다음 봐봐. 이 부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당위론적 측면으로 얘기하죠. 근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당위적인 근거를 대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타당성이
예, 떨어진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어느 부분은 높고 어느 부분은 타당성이 예, 떨어진다 볼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이 글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장 한번 찾아라 하면 그치 이런 부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예, 이거는 되게 당위적으로 근거를 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몇 문단이었었니? 여러분이 이건 찾으세요. 선생님만 찾을 거예요. 네. 자, 근데요, 이 문단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멈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럼 얘들아, 이 사람의 진짜 주장은 이거지만 그래도 요거에 약간 반대편에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 즉, 글쓴이는 소멸대 위기에 처한 인문학과의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야. 하지만 그 분야의 교육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 입장에는 과학기술 교육도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무슨성이 잘 잡혀 있다. 편향되지 않고 형평성을 잡는 거. 무슨성? 그치. 공정성은 엄청 잘 지켜진 글입니다. 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다면요. 그때그때 멈춤하시고 한번 천천히 다시 봐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